혹시 소금이 몸에 해롭다고만 알고 계셨나요? 병원, 학교, 대중매체에서 끊임없이 나트륨의 유해성을 이야기하며 소금을 질병의 원흉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이며 소금이 없으면 숨 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는 소금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금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통해 몸속 염증을 다스리고 체내 독소를 해독하는 소금의 놀라운 힘을 확인하고 건강을 되찾은 1만 명 이상의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소금 섭취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른 소금 섭취로 건강한 노년의 황금기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우리 몸은 마치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그 우주를 채우고 흐르는 것이 바로 물인데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이 소금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피, 눈물, 땀은 물론이고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뼈와 살,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혈액까지 모두 소금을 품고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기본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몸속의 모든 조직과 세포, 혈액과 신경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고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으며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체온을 조절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활동 또한 소금이 있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처방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액입니다. 이 수액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물, 즉 생리식염수입니다.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의 혈액 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니도록 만들어져 몸에 부담 없이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줍니다. 수액을 맞고 나면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는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쇼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병원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금 부족이 보내는 몸의 경고 신호들.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부족하면 경고등이 켜지는 것처럼 말이죠.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감은 물론이고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몸이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이나 열 조절 이상, 뇌 활동 이상, 근육 이상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물이 심하게 부족하면 우리 몸속에 미세하게 흐르는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겨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부족하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하며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짠맛의 힘, 몸속 찌꺼기를 짜내는 기운. 짠맛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짜내는 힘, 짜내는 기운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몸에도
이런저런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그리고 대사작용 후 남은 노폐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눈물, 땀, 콧물, 소변 등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분비물을 통해 몸속 찌꺼기를 짜냅니다. 중금속, 유독가스, 지방, 체내 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 밖으로 짜내야 합니다. 이런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남은 것을 회수해서 밖으로 보내는 힘. 이것이 바로 짠맛이 가진 힘입니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이런 짠에는 힘이 약해져서 피가 탁해지고 고이며 굳어 다양한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짜진다고들 합니다. 단순히 감각이 둔해져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생명 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어지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거나 침이 마르고 땀 조절이 안 되는 것,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는데 생식기 분비물은 말라가는 것, 모두 몸에 짜내는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살면서 쌓인 원통함이나 후회 등으로 메말라가면서 몸이 사막처럼 되기도 합니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야 몸의 수분 조절이 잘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짜게 먹는 것은 가난했던 시절의 습관 때문이 아니라 몸에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져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잘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로 배출해 버립니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죠.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습니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면 소금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염증의 불을 끄는 소금의 힘, 몸속의 짠 기운, 즉 염분이 부족하면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우리 몸 곳곳에 생기는 염증은 염분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염증은 마치 불과 같아서 물로 다스려야 합니다. 몸의 물기가 충분하면 작은 불은 금방 끌 수 있지만 물기가 부족하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저수지에 물이 풍부해야 불을 끄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소금기가 부족해 체액의 염도가 낮은 사람은 염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의 염도가 낮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이 강해지고
백혈구의 활동성이 약해져 면역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기에 물려도 상처가 덧나거나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면 몸에 염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살균, 소염, 해독 작용으로 염증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의학 문헌에도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리고 독침을 제거하며 상처를 살균했다는 기록이 곳곳에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독일 공동 연구진의 논문을 보면 상처난 피부의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체가 감염된 부위로 소금을 보내 세균을 물리치게 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소금은 세균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상처가 빨리 아물고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 안 된 음식이 빨리 상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 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염분을 채우기 어려워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 열감이 있어서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할 것 같지만 실제 몸속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모든 염증에는 기본적으로 소금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에 따라 장기나 부위에 따라 추가로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간이나 담이 안 좋으면 신맛이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간담에 염증이 있을 때는 신맛이 나는 레몬즙, 깔라만시, 오렌지 주스, 발효식초, 팥가루 등을 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소장에 염증이 있다면 쓴맛을 추천합니다. 심장이나 소장 부위의 염증에는 쓴맛이 나는 숙차, 수수, 민들레, 다크 초콜릿, 커피 등을 소금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비장이나 위장에 염증이 있을 때는 단맛이 도움이 됩니다. 위염처럼 비장이나 위장에 염증이 있다면 단맛이 나는 마스코바도, 원당, 기장, 식혜 등을 소금과 함께 섭취해 보세요. 폐나 대장에 염증이 있다면 매운맛을 활용해 보세요. 비염이나 대장염처럼 폐나 대장 부위에 염증이 있을 때는 매운맛이 나는 생강차, 계피차, 얼큰한 국물, 고추장, 현미, 율무 등을 소금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신장이나 방광에 염증이 있다면 국물이 좋습니다. 중이염, 지렴, 전립선염, 방광염, 신우염 등 신장이나 방광 관련 염증에는 소금차, 된장차, 간장차, 소금물과 같은 국물 형태의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심포와 삼초에 염증이 있다면 담백하고 떫은 맛을 추천합니다. 손 습진, 잔기침, 어깨 염증 등 심포와 삼초 부위의 염증에는 담백하고 떫은 맛이 나는 대추, 요구르트, 뽕잎차, 감잎차, 감자, 녹두,
조 등을 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 염증이 잘 생깁니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갑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평소의 몇 배를 먹어도 소금이 잘 먹힙니다. 감기 예방 차원에서 소금 양치를 하고 비염의 경우 소금물로 코 청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먹어 몸속에서부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의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 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나트륨 섭취 권장량에 대해 논란이 많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소금의 하루 필요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는 지역의 기후, 먹는 음식, 활동량, 심지어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소금이 더 필요하겠죠.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어 상대적으로 소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금기가 많은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에스키모인은 소금을 따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는 지역의 풍토와 생활 양식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합니다. 일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 하루 20에서 30g 이상의 소금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음식에 특색이 있는데 날이 추운 이북 지역의 음식은 심심한 편이지만 날이 더운 남쪽은 짜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같은 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 인류의 기준을 하나로 표준이라고 할 만한 하루 섭취량을 정할 수 있을까요? 개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역이나 국가, 인종, 연령에 따라 다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강해질지도 의문입니다.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소금 섭취량과 혈압 상승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소금 섭취량이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염 민감성과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도 혈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염 저항성의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비율은 거의 반반입니다. 즉, 세상의 절반은 소금을 먹어도 혈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금 섭취가 혈압을 올리는 경우라고 해도 실제 혈압이 상승하는 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동국대 심장혈관센터 이무영 교수는 소금과 고혈압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나트륨 1g 소금 기준 2.5g을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0.9mm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소금 3g을 더 먹는다고 해도 겨우 1mm 오르는 것이죠. 하루 동안 혈압 수치가 30에서 40mm를 오르내리는데 그에 비하면 1mm는 거의 무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소금 속의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의 삼투압 작용으로 혈관 내 혈액량이 증가하면 심장은 많아진 혈액을 밀어내느라 혈압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은 압력을 받게 되고 이런 지속적인 압력으로 혈관이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거나 딱딱해지고 뇌졸중, 심장질환이 생긴다고 봅니다. 다량의 혈액을 걸러내야 하므로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어 심부전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결국 소금이나 나트륨이 문제가 아니라 소금이 끌어당긴 물이 문제가 된다는 논리인데 이는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의학계의 주장과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혈압 수치가 기준이 되다 보니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몸에 있는 수분을 빼는 이뇨 성분 약물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혈액량이 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혈액량 부족입니다. 혈액량이 부족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혈관이나 감각기관, 손발 등 말초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린다고 소금 섭취를 줄이게 되면 물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혈압약 등을 먹게 되면 몸속의 수분은 더 부족해지고 혈액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탁해진 혈액을 걸러내려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시간이 지나 필터가 막히면서 신장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물 섭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평소 수분 섭취는 많지만 염분이 부족했던 사람이라면 소금을 먹어도 생각처럼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반면 수분이 부족했던 사람이 소금을 섭취하면 물 섭취도 늘어나 혈액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혈압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스스로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조절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늦게 라면을 먹고 자면 아침에 퉁퉁 부어 있지만 일어나 움직이다 보면 몇 시간 지나 붓기가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몸은 염분이 들어오면 그만큼의 수분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 조정 과정에서 부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평소에 몸이 냉해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붓는 정도가 심할 수 있어 걷는 운동이나 찜질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소금 섭취가 늘어나도 붓는 일 없이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 스스로 체액을 일정한 농도로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염분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됩니다. 수박을 먹고 나서 소변으로 엄청난 양의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것처럼 몸속 바다는 수분과 염분의 비율을 조절해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사실 고혈압과 소금 섭취량은 크게 관계가 없으며 특히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아무리 소금 섭취를 줄여도 혈압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부 고혈압 환자나 노인은
소금 섭취가 늘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혈압 수치를 내리려고 소금 섭취를 줄인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소금 섭취를 줄였을 때 오히려 심장 질환, 심장마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비롯해 소금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몸이 자연스럽게 물을 원하고 마신 물을 몸속에 잘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은 온종일 물이 당기지 않고 과일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체액과 혈액을 가지고 그것에 최적화되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다 보면 공부 등 생산적인 활동에 몸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상태가 되고 몸이 늘 무겁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분 섭취가 부족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거들떠보지 않던 과일도 먹게 되고 차나 음료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라있던 입안에 침이 생기고 땀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안구 건조가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등 수분 부족으로 생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물과 과일은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소금은 적게 먹으라고들 합니다.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소금물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 소금을 잘 챙겨 나가 물이나 음료와 함께 적절한 비율로 섭취해야 합니다. 물 500ml 기준으로 티스푼 2개 정도면 1%의 염도가 됩니다. 소금 농도는 자신에게 맞춰 조절하면 됩니다. 팁으로 소변이나 섭취 소금물의 염분을 측정할 수 있는 가정용 염분 측정기를 구입해서 농도를 우리 몸에 전해질 농도인 0.9에 맞춰서 개인에 따라 소금량을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정용 측정기는 온라인으로 1, 2만 원 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 활동량,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아야 합니다. 소금은 우리나라 천일염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천일염에는 불순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800도씨 이상에서 구운 소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염이나 용융소금, 암염 등이 이러한 소금에 해당합니다. 천일염에는 우리가 원하는 나트륨과 수십 종의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워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소금을 그냥 먹고 따로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질에게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간을 맞춰 소금물의 형태로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따뜻한 물 한 컵에 차 숟가락 반 정도의 소금을 넣어 마시기를 권하는데 이는 염도가 약 0.5% 정도 됩니다. 마셨을 때 참 맛있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얼마 정도의 양을 마셔야 할까요? 성인을 기준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 외에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를 마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레몬즙이나 메밀차 등 좋아하는 것을 함께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물 섭취는 특정 환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체액이 있고 간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 유지에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물을 한 번 마셨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간질액이 부족해서 늘 입마름을 느끼거나 자다가 입이 말라 깨는 분들은 하루 1.5리터 정도 꾸준히 마시면 23일 만에도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지키면 간질액 부족으로 인한 두통, 근육통,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치 않은 증상들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금물 섭취를 생활 습관으로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소금은 먹는 것 외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차 따뜻한 물이나 차에 소금을 타서 마시면 부족한 염분과 수분을 보충하고 몸에 활력을 줍니다. 특히 오후에 피곤하거나 야식, 생각이 간절할 때 소금차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금 양치 아침 저녁으로 소금으로 양치하면 입안의 세균을 없애고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가글 하거나 식후에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입에 넣어 침으로 녹여 먹는 것도 좋습니다. 소금 목욕 쪽욕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고 몸을 담그거나 발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붓기가 가라앉으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각질 제거와 보습 효과도 뛰어나답니다. 고운 소금이나 죽염을 손에 놓고 물을 떨어뜨려 얼굴에 문질러준 뒤 씻어내거나 마지막 헹군물에 소금을 녹여 얼굴에 두드려 흡수시켜주면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촉촉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소금 커피, 커피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쓴맛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나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숙취 해소 술 마시기 전이나 후에 소금을 먹으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술은 몸의 수분을 빠르게 고갈시키므로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소금을 꾸준히 먹으면 숙취로 고생할 일도 없고 과음도 하지 않게 됩니다. 모기나 벌레 물린 곳에 살짝 발라주거나 스프레이를 만들어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가시고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다. 지렴이나 방광염, 치질이 있거나 생리 및 출산 후에 소금으로 좌욕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소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 물과 소금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막상 먹어보면 흡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금이 좋다고 해도 몸 상태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몸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은 양분을 이동시키고 분해하고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영양분은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영양분인 주식을 잘 챙겨 먹지 않거나 다른 맛이나 영양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소금과 물만 열심히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과 소금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데 필수 요소이지만 다른 영양분, 다른 기운의 맛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과다 섭취하면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금의 치사량은 300에서 350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후에 배가 부르거나 공복감이 심하면 배에서 잘 흡수하지 못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식전이나 식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새콤달콤한 것을 먹고 조금 있다가 먹으면 편안하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금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할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은 수분 흡수가 잘 안 돼요. 소금을 먹으면 겉돌고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열이 나지 않으니 땀을 흘리지 않고 목마름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소금과 물을 먹지 않으면 점점 더구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냉기를 빼가면서 소금과 물을 먹어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배에 곡식찜질을 하거나 족, 당, 반신욕을 하고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된장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따뜻한 국물을 먹거나 소금차처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장아찌, 치즈 등 소금 발효 식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소금을 먹거나 차가운 생수에 타서 소금물 형태로 먹으면 몸이 식으면서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오후에 간간하고 먹기 좋은 농도의 소금차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간담이 약한 경우 긴장감이 심하거나 간담이 약한 사람은 과도한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급한 마음에 소금을 먼저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울렁거리거나 구역질이 나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굳은 상태는 물기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간담 기운을 보하는 새콤달콤하거나 고소한 맛을 먼저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담이 약한 사람은 평소 동치미, 국물, 냉면 육수, 메밀 육수처럼 시고 짠 음식이나 간장 조림, 데리야키 소스처럼 고소하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레몬즙이나 새콤한 과일즙, 오미자, 산수유차나 청 등으로 간담을 풀어주고 소금을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경우 참기름, 들기름, 견과류도 좋고 깨소금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간담 경락이 지나가는 옆구리, 고관절 등을 잘 풀어주고 족탕이나 발 마사지 등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위장이 약한 경우 얼굴이 누렇고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 위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짜게 먹거나 소금을 먹고 나면 아피마가 띵하고 몸이 축 늘어지며 입에 침이 고이면서 구토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이 너무 풀려 연동 운동을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여서 몸이 무겁고 만사가 귀찮고 행동도 느려집니다. 이때 소금이 들어가면 반발, 작용이 나타나 속이 쓰리면서 위로 또는 아래로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금을 먹기 전에 단맛이 나는 꿀이나 설탕, 사탕 등으로 위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약해진 위장과 위경락이 지나가는 무릎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굳은 기운을 풀기 위한 연한 소금의 기운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얼굴만 붓거나 벌개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심장이 약할 수 있습니다. 화기운이 약한 심장은 얼굴이 붉은 편이고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어깨가 자주 아픕니다. 평소 얼굴 쪽으로 열이 오르다 보니 얼굴에 땀이 많습니다.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생기거나 얼굴이 땡땡 부어올라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때 곡식으로는 수수가 좋고 커피나 녹차, 숙차, 초콜릿, 고들빼기처럼 쓴맛 나는 것으로 심장을 보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깨와 날개 죽지 등 상체를 강화해 화기운을 좋게 해놓으면 발산하고 확산시키는 힘이 살아나서 소금에 수렴하는 기운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경우 건강, 염려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경우 심포와 삼초가 약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떠올렸을 때 걱정부터 앞선다면 조절하는 생명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평소 건강 염려증도 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심신이 안정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보니 뭔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어깨가 무겁고 손에 이상이 있고 여기저기 저리는 증상도 심합니다. 이런 경우 소금을 먹으면 손발 특히 손이 부을 수 있습니다. 곡식으로는 조, 옥수수, 녹두가, 좋고 콩나물, 감자, 우엉, 양상추 등 담백하고 떫은 맛 나는 것으로 보충하면 좋습니다. 어깨 운동, 손 운동으로 심포와 삼초 기운을 강화해주고 걷기로 몸에 열을 만들어주면 물과 소금이 잘 흡수됩니다. 짜게 먹어 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을 먹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효과를 보고 나면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좀 과하게 먹기도 하고 몸에서 다른 것을 원하는데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몸의 여러 신호를 잘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해 메말라 있던 사람은 소금을 먹으면 물도 같이 섭취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 붓는다고 걱정하거나 몸무게가 늘었다고 살찐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살이 아니라 수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평소 몸이 냉했던 사람은 차고 굳은 상태여서 흡수가 안 되어 부을 수 있습니다. 긴장된 기운이 지나쳐 간담이 약한 사람이나 심장 기운이 약한 사람도 몸이 풀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평소 푸석푸석하고 부어있는 사람의 경우 소금을 먹으면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이 빠지면서 얼굴선이나 몸 라인이 정리되어 생기 있고 날씬해 보입니다. 반면 살 한번 쪄보는 것이 소원이라던 사람은 몸이 메말랐던 몸에 염분과 수분이 채워지면서 오히려 보기 좋게 살이 오릅니다. 앞서 말했듯 소금을 먹을 때 심장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 간담이 약해 흡수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되거나 저염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순서와 방법, 먹는 양이 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일까?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소금이 있습니다. 어떤 소금이 가장 좋을까요? 자연이나 청정을 내세우며 이름을 강조하는 소금도 있고, 특정 식품이나 추출물을 첨가한 기능성 소금도 있습니다. 모두 짠맛이 나지만 먹어보면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고, 실제 용도와 효과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소금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단맛이나 신맛이 아니라 짠맛 때문입니다. 재료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짠맛이 필요해서입니다. 소금은 가공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일염, 정제염, 암염, 용융소금, 죽염 등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금입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자연 환경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소금을 취해왔습니다. 암염으로 소금을 캐내기도 하고 호주나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서처럼 대규모 천일염 방식으로 소금을 얻기도 합니다. 기후나 음식 문화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어떤 소금이 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특유의 풍토에 따라 만들어진 미량의 입자는 서로 다른 빛깔과 맛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입자의 굵기에 따라
재료에 침투되고 반응하는 정도가 제각각이고 사용했을 때 음식의 풍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은 다양한 소금을 구비해 놓고 용도에 맞게 선택했습니다. 음식에 넣는 소금 외에 건강을 위해 따로 소금을 먹는다면 좀 더 세심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용융소금, 정제염을 고온에 열 처리로 끓이고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입니다. 소금은 보통 850도 이상 되면 녹아 용융되면서 액화되고 1300도 이상이면 기화됩니다. 가정에서는 소금을 고온에서 굽는다고 해도 300도 이상을 넘기기 어려운데 그 온도로는 불순물이 제거되기 어렵고 수분이 날아가는 정도의 효과만 볼 수 있습니다. 용융 온도가 높을수록 환원력이 강해지고 항산화력도 증가합니다. 용융 소금은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일정 시간 가열해 유독 가스를 기화시켜 날려보내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날아가지 않은 불순물은 아래쪽으로 가라앉히고 윗부분을 냉각해 분리시킨 뒤 투명한 윗부분을 분쇄하여 사용합니다. 중금속, 무기 미네랄,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도가 아주 높은 소금입니다. 미세한 입자는 몸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흡수가 빠릅니다. 다른 물질이나 조직에 침투하고 결합하는 힘이 좋아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죽염, 대나무 속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아 800도 이상에서 구워내는 소금입니다. 특히 9번 구운 죽염은 마지막 굽기 때 13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녹여 액체 형태를 만듭니다. 고온에서 구우면 불순물을 기화시켜 순도를 최대치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황토, 대나무 성분이 녹아들어가 단순한 짠맛이 아닌 죽염 특유의 맛과 향이 납니다. 대나무에 있는 천연 유황 성분과 소나무, 황토, 철가마의 여러 성분이 융합되어 새로운 물질로 바뀝니다. 1에서 2번 구운 것부터 9번 구운 것까지 색상과 품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실 질 좋은 죽염으로 국이나 반찬에 간을 하면 다른 조미료 없이도 맛이 풍성해지고 풍미가 살아납니다. 알갱이와 분말 형태가 있는데 침으로 녹여 먹어도 좋고 물에 타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죽염수를 만들어 요리, 양치, 목욕, 피부 모발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금을 얻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순수한 소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소금은 중금속과 수분을 급착시키는 성질이 있어 가공하지 않은 형태 그대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산업화로 오염이 심해지면서 원수인 바닷물 자체가 예전 같지 않고 토양도 오염되어 소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금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느라 소금 섭취를 꺼리는 것보다 어떤 소금이든 용도에 맞는 것을 골라 충분히 먹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훨씬 유익합니다. 소금이 과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소금을 먹지 않거나 염분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필요할 때 잘 먹고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몸과 자연의 순환 원리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균형을 잃을 때, 치우쳐 있을 때 건강이 깨집니다. 소금 섭취도 결국은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 기준은 각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소금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우리 곁에서 묵묵히 건강을 지켜주고 있죠.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올바르게 섭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